네, 이번 랭킹은 오늘도 닷새째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쿠팡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지 2주 정도가 지금 흘렀죠.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쿠팡의 미국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상장한 이후에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각종 로비와 기부로 쓴 돈이 무려 176억 원에 달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특히 이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사용한 로비 금액 매년 보니까 2024년에 2배 이상 뛰었고요. 38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이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 이런 몇 군데보다도 쿠팡이 좀 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 전 대변인님, 쿠팡이 돈은 한국에서 벌고 또 미국에 그 돈으로 로비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의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쿠팡이 정말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돈은 한국에서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미국 가서 로비한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로비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에 들어가는 로비 자금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비가 합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무한한 자금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의 영업 이익을 가지고 저것을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의 로비와 기부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쿠팡이 한국 기부에 인색한 거 아니냐, 김범석 의장 로비스트 아니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로비만 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600억 원대 쿠팡 주식을 기부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기업가 아니죠. 경영자 아니죠. 로비스트죠. 한국말로 뿌럭하죠. 게다가 쿠팡에 보면은 국회 출신, 정부 출신, 공정위 출신들 대관으로 기용했죠. 예. 네, 쿠팡은 미국에서 특급 로비스트들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쿠팡이 고용한 로비스트 숫자만 3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전현직 고위직도 좀 포함이 됐다면서요? 왜 그런 로비스트들을 고용을 했을까요? 지금 아마 지금 한국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쿠팡에 대한 대규모 제재와 수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에 대한 뭔가 부당한 수사, 부당한 압박이 있다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로비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김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로비스트 제도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만큼 후원했는지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대체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있는지도 다 드러날 것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쿠팡은 한국에서는 그 로비 비용이 비공식적으로 책정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로비스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관이라고 하는 전직 관료 출신이나 보좌진 출신들을 대거 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방위적인 또 로비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비용까지 합친다면은 쿠팡이 사실 국내와 미국에 펼치고 있는 이 로비 금액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드러난 정상적인 공식적인 금액만 저 정도인 거고 한국에서도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여당 출신의 인사들을 뭐 수십 명씩 뽑아간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쿠팡은 본인들이 잘못된 행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로비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한국 정부에는 본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을 또 그 로비를 해서 그 대거 채용을 해서 또 그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크게 규제하고 제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로비스트들 중에는 백악관 선임 비서관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로 포터도 있는데요. 경주 에이펙 때 한국을 찾기도 했었는데 쿠팡의 글로벌 정책 최고 책임자로 방문을 한 겁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We've devoted many billions of dollars to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bringing American AI advances to the APEC region across a broad range of services.
네, 쿠팡이 트럼프 관련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 전 대변인.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쿠팡에 대한 뭐 엄정한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인사들을 통해서 쿠팡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좀 제재를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렇죠.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로포터 같은 경우는 전 백악관 선임 비서관이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채용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 대선 때 그 전해보다 2배 정도의 돈을 썼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쿠팡은 2021년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표도 사실상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로비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징금을 3%에서 10%로 올린다라든지 이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주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측에서 쿠팡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이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에 나올 것인가 지금 뭐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들이 워낙 넉넉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회사들이 우리 대기업들 우리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쿠팡은 90% 이상의 매출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이 이른바 탈팡이라고 하죠. 쿠팡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쿠팡을 향한 질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반성이나 이런 태도도 없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상 이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느낌.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나간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쿠팡 이름도 언급 안 하고 무슨 팡인가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또 센 발언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벌보단 과징금을 강조했는데요. 김진욱 전 대변인님. 이 대통령 말처럼 과징금 기준을 올리면 쿠팡이 최대 1.2조 원 정도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의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징금, 근데 이제 과징금을 3%까지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3%의 과징금을 그동안 매겨왔느냐? 그렇지는 않아 왔거든요. 예. 이번만큼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매김으로써 네. 이런 그 3,370만 명이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이런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난 이후의 어떤 수습 과정들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런 징벌적 그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쓰고도 있지만 이 사고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좀 그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어떤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정부와 그 여의도 정치권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쿠팡이 얼마 전에 새 임시대표로 미국인을 임명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인데요. 김범석 의장의 복심이자 해결사인 법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2인자를 방패로 내세워서 법적인 방어에 치중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해럴드 로저스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김범석 의장과는 하버드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박대준 대표가 최근에 물러나고 미국인을 이렇게 앉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다시 질의 같은 과정에 있어서 약간 통역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답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인을 앉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가끔씩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는 결국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의 해럴드 로저스를 출석을 시키는 방면 그리고 나와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앞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3%에서 10%로 올린다라든지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이것도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마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법조인 출신을 대표로 앉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김범석 의장 다음 주 17일에 열릴 국회 청문회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문회 불출석을 할 거면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김 의장은 지금껏 한 번도 국회 출석을 안 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번에는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쿠팡은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소나기가 피해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예. 그동안 쿠팡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견제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감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 정보 유출로 본격화됐다고 보는데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다소 좀 포퓰리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쿠팡에 대한 불안감, 불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더 강도 높게 요청해야 될 거고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한다면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상 총수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쿠팡 사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앞서 랭킹 6위로 전해드렸던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소식 이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붕괴 사고 이틀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겁니다. 실종자 전원 수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